그걸 중국이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너희는 죽어도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원천 기술의 승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의 승리. 제조 강국은 아니어도 대국으로서의 축적된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얘들의 해외 수출이 1,400억 달러, 3년 뒤에 3,000억 달러가 되는 시절이 되면 삼성전자가 사실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레버뉴가 많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얘들이 싹 잠식을 뭐 다는 아니어도 일부 한다 그러면 일부 자체가 얘들은 영토 확장이고 우리는 영토를 뺏기는 거고, 가성비 좋다 그러면 봤잖아요,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 예. 저희 이제 자연스럽게 가네요. 네, 삼성전자가 네. 이게 그 지난번 실적 발표회 때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사과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중국의 반도체의 실태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채널에서도 다뤄주시고 해서 그 내용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중국 반도체가 뭐 첨단, 뭐 3나노, 1나노 이거는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쪽은 국산 부품화도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심천에서 하는 그 반도체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네. 자신감이 뿜뿜이구나, 이런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5년 안에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그런 범용 반도체 시장은 커지기도 하지만은 자기들 그 MS는 훨씬 더 늘어날 거고 해외에서도 40%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해외에서 점유율이 예, 40%요. 예, 5년 네. 뒤, 5년 내에. 5년 내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또 꽤 큰 반도체 회사의 CEO였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나름대로의 뭐 그런 현재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가 물론 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ASML에서 네. EUV든 DUV든 안 줘서 못 만들어. 근데 네. 그 레거시 반도체는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개로 나눠놓고 봐야 될 게 ASML에 EUV는 한 대도 안 들어왔어요. EUV는 안 들어왔다. 예, EUV를 이제 배에 실으려고 할 때 이제 트럼프가 막은 게 이제 그쵸.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잘했던 거고,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중국 네. 입장에서는 그거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하나만 들어왔어요. 예, 하나나 뭐 10대라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DUV는 이것도 제가 현지의 그 전문가의 세미나 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지금 ASML에서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DUV가 뭐 습식, 건식 다 이게 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1000대에서 140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1년에 애들이 이번에 아마 1,500억 달러 가까이 해외로 수출을 할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그쪽의 칩 메이커들이 만드는 레거시 반도체일 거고, 물론 일부는 삼성전자 서한 공장이나 SK가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네. 그걸 갖다가 근데 발라본 수치는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건 작년보다 금년에 반도체 수출이 한 25%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그런데 25%. 예, 수출이. 네. 네. 근데 그 중에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전기차가 더 많이 수출될 것 같잖아요. 네, 네. 전기차가 반도체의 한 3분의 2도 안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전기차와 반도체 나눠놓고 보면 수출 물량으로 보면 단일 품목으로 볼 때 반도체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이제 제가 못 봤는지. 근데 그쪽에서도 뉴스를 크게 하진 않아요. 그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같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뉴스를 접하고 제가 이제 쭉 그 분석을 할 때는 러시아나 동남아로 가겠구나 했는데 네네네. 외려 한국이나 미국으로 오는 범용 반도체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로 아마 가는 이제 것, 가격 때문이겠죠. 그렇죠. 가격이 워낙 싸니까. 예, 예. 네. 뭐 IGBT라든가 뭐 전력용 반도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압도적인 것 같고, 걔들 그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던 게 IGBT 등 전력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레거시에서 일부 로엔드 쪽은 국산화가 진행이 됐고, 물론 장비는 여전히 미국의 이제 뭡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네, 네. 램 리서치나 네. 이런 뭐 텔이나 이런 애들 거 쓰지만 그 장비의 국산화도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최종 생산품인 칩도 국내 메이커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창식 반도체라든가 이런 애들, 아니면 화공 반도체나 이런 애들 다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첨단을 달린 건 SMIC가 뭐 7나노네, 또
지금 화웨이까지 지금 이 칩에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입니다. 라인이 북경 라인이 하나 있고 상해 라인이 하나 있고 심천 라인이 하나. 얘들이 각자 도생을 해서 각자 지금 EUB를 만들겠다고 덤벼들었거든요. 각자가 예. 나도 EUB 만든다. 예. 그래서 북경 청와대에 있는 거, 그 청와대의 그 팀이 만드는 거는 그 슝안이라고 왜 우리 유령 도시 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경 밑에 하북성에 왜 시진핑 도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입자 가속기라 그러나요? 그 한 200m 되는 시설에서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ASML은 수출용으로 해서 작게 만들어도 180톤의 뭐 엄청난 크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수십 배 큰 크기로 해가지고 그냥 현장에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잡아 돌리는 그러면서 EUB가 광원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지금 청와대 팀에서 이미 6, 7년째 만들어 제끼고 있고요. 이야. 그래서 상당히 뭐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여기서 거기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칭화되면은 다시 들어가기도 어렵고 진짜 천재들만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뽑았겠죠. 야, 니네 가서 저기 가서 만들어봐.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게 저도 보면서 그런 그 엄청난 부지에 엄청난 시설 속에서 빛 하나 이렇게 쏘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 기술적인 건 다 빼고 어떻게든 딱 맞추는 그걸 가지고 EUB를 대체하겠다. 근데 그게 과연 산업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돼가지고 다른 기계랑 접목이 됐을 경우 모르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북경 쪽에서 제가 파악한 거고 이제 상해 쪽은 그 샹하이 마이크론이라고 SME라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들은 이미 60나노는 DUB를 만들었고 28나노에 도전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이제 SMIC가 또 상해에 있다 보니까 본사가 걔들 둘이서 하고 있고 심천이 재밌는 게 션전에 그 화웨이가 있잖아요. 화웨이 연구소가 또 2012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영화 있잖아요. 2012. 2012. 네, 그 이제 미국의 재난 영화예요. 존 쿠삭인가 그 양반이 이제 주연했던 건데 그 2012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EUB 관련된 것도 한다 그러는데 더 재밌는 거는 심천 정부 산하에 그 국유 지원을 받은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이캐리어라고 있고 그 지전인가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를 갖다가 지난달인가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검토를 하는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검토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제재 대상으로. 제재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아직.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화웨이가 사서는 안 되는 물건을 얘들이 만들어 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유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이 제재한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면. 그러네요. 근데 대학의 연구소는 이건 제재 못 하는 거고. 대학에서 하는 건데. 그 심천 쪽은 또 그 뭐 아직은 제재 대상이 아니죠. 28나노, 뭐 60나노 이런 쪽이 도전하는 거니까. 상해 쪽은. 그럼 션전 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라인인데 제가 판단할 때 중국의 그 스타일로 보면 이 세 개 말고도 곳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제일 이제 보틀렉이라고 할 수 있는 EUB, DUB는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DUB를 가지고 EUB 그 7나노까지는 만들 수 있는 거를 화웨이 그 메이트 60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DUB를 가지고 5나노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저도 그 ASML의 그 EUB 판매 설명서를 보니까 야, 이거는 DUB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엄청나게 복잡도가 올라가고 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EUB4 이게 이제 ASML의 그 판매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그걸 갖다가 역으로 이용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권장이더라고요. EUB를 권장을 하는 거지 절대 못 만드니까 하지 마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DUB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7나노였고요. 뒤에 이제 저도 그리고 5나노도 심천 쪽에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 DUB를 가지고. 이거는 뭐 원천 기술의 승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의 승리. 그쵸. 진짜로 그렇다 그러면 제조 강국은 아니어도 대국으로서의 그 축적된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알아야죠. 왜냐면 그게 수출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모르던 사이에 얘들의 해외 수출이 1,400억 달러, 3년 뒤에 3,000억 달러가 되는 시절이 되면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사실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레버뉴가 많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얘들이 싹 잠식을 뭐 다는 아니어도 일부 한다 그러면 일부 자체가 얘들은 영토 확장이고 우리 영토를 뺏기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가격은 또 엄청 싸게 할 거란 말이죠.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 그러면 봤잖아요. 모든 산업에서. 아 근데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중국이 무섭긴 무섭다. 뭔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뭔가 만들고 있는데 뭔가 디우빈이 뭐니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내.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안 돼. 뭐 이런 이제 분위기. 근데 네.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뭐 그 ASML을 제재하고 미국에서 절대 이걸 못하게 하고 화웨이 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쟤들이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역으로 보면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아니 뭐 해봐야 쟤네 안 돼. 뭐 반도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저렇게 제재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규제를 받은 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5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않을 텐데 중국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그렇고 반도체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그죠? 복잡한 공정 뭐 이렇게들 했어. 그게 좀 뭐랄까요? 그럴 복잡도로 거야. 따지면. 예, 네. 예. 네. 근데 이 저쪽에 엔지니어링의 어떤 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뭐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EUV 자체가 미국도 혼자 못 만들고 네덜란드 혼자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보스턴 컨설팅하고 이런 데서 리포트 낸 거 보면 그냥 미국이 27%, 네덜란드가 32%, 나머지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조금씩 해서 4개 국가가 다 먹고 있는 EUV 시장이던데 그 얘기는 대륙이 3개 대륙이 합쳐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중국이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너희는 그쵸, 죽어도 그쵸.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EUV의 기술적인 한계를 깨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그것도 하나의 뭐 약간 변형된 혁신 아닌가. 네. 그래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그게 참 무서운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 적어도 알고서 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래야 되고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래야 될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이제 어려운 영역이라서 저는 뭐 터치를 못할 영역인데. 네, 네, 네. 예, 그래서 좀 이제 좀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은 예,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하이 클래스 신영관 대표님과 함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이야기는 들어도 새롭고 재밌고 그리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 몰랐었구나 또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계속 저희 채널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하이 클래스 구독을 하시면은 신영관 대표님이 좀 그 중국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 꼭꼭 올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좀 한 달 연말까지 봤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공작 회의 네. 요거 내용을 꼭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뭐 해석도 이제 다양하게들 하시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정책들에서 연장선상에서 있을 거니까 이걸 다 뭐 백지화하고서 새로운 거 나오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플러스냐 아니면 약간 템포 조절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적인 변화 내지는 뭐 수요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경제도 뭐 살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때 또 봐야 돼요. 예. 그 트럼프라는 변수가 정말 많은 걸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에도 그 예외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